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매년 이맘때는 본격적인 축제의 계절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부분의 행사나 축제가 취소되거나 온라인 축제로 전환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가 통로가 막히면서 경기 위축이 우려가 되는데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매출이 올랐다는 곳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논산 강경 젓갈 축제가 대표적인데요. 작년에는 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취소가 됐었고 올해 또다시 코로나19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온라인 축제로 이게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인터넷 생방송으로 요리 시연을 하고 또 김치를 쉽게 담글 수 있는 양념 패키지 상품까지 내놨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역시 온라인 기획전으로 열렸는데요. 15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오히려 행사 진행비가 없었기 때문에 축제 예산은 3억 원 가량 아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는데요. 각 지역마다 이 온라인 쇼핑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지역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아직 좀 덥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거든요. 오늘도 이런 가을 날씨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쾌적한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의 기온은 19.3도로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28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현재 세종과 충남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머물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이 되면서 사라지겠고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7도, 세종과 대전 28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이른 새벽까지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이후로 모레 늦은 새벽 한때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폭염과 기나긴 장마로 언제쯤 가을이 찾아올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빨리 오기를 바랐었는데 네. 이제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요즘 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요 정말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어찌나 맑고 높은지 이 구름의 형태가 그래픽처럼 선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가을이 찾아왔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가을에는 특히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일단 바다에서는 전어 있죠. 전어. 대하 있죠. 대하. 그리고 또 땅 위에서는 네. 그 과일들이 여러 가지 과일들이 더 다양하게 연그러 가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예.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조금 미룰까 고민을 하고 미뤄도 있어요. 돼요. 네. 좀 먹을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자, 가을 하늘 또 이런 가을의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 이 가을의 즐거움을 가족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 이 맛이야. 입맛 돋우는 가을의 맛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자, 박창규 리포터는 이 가을의 맛 네.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까? 그럼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지 안 그래도 좋았던 제 입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축제를 즐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가서 싱싱한 수산물, 농산물, 과일을 사서 집에서 맛있게 즐기고 있는데요. 역시 다이어트는
겨울로 미뤄야 됩니다. 어. 가을에는 힘들어요. 네, 맞아요. 저랑 예. 통했네요. 저도 그래요. 같은 생각인데요. 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가을을 더 달콤하게 만드는 가을의 맛 준비하셨다고요? 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그리고 또 여러 과일을 맛볼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호두, 배와 더불어서 천안의 3대 특산품으로 불리는 천안 포도를 만나고 왔는데요. 이 천안 포도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8개국에서도 사랑받는 글로벌한 과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바야흐로 포도의 계절. 여기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포도가 있습니다. 천안 지역 농민들이 직접 해외 시장을 개척한 후 코로나19 영향에도 수출량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포도죠. 예, 전 세계의 입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포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 포도. 포도잼과 포도 페스토를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위풍당당 세계로 수출되는 천안 포도. 지금 만나보시죠. 9월 이맘때가 되면 포도의 고장 천안 곳곳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합니다. 잘 익은 포도 맛볼 생각에 제 걸음이 가벼운데요.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야, 오늘은 포도의 고장 천안시로 왔는데요. 지금 총소리 들리죠? 이 총소리가 인근에 사격장이 있는 게 아니고 포도밭으로 몰려드는 새들을 쫓기 위한 소리라고 하는데, 새가 포도밭으로 온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가 잘 익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죠. 갑니다. 깜짝 놀랐어. 근처 포도밭을 찾았는데요.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 보이시죠? 올해 계속된 장마와 태풍으로 노심초사했던 주인 부부가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포도를 수확하고 계셨습니다. 야, 역시 포도밭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달콤하고 향긋한 포도향이 이 마스크를 뚫고 코스톡으로 쏙 들어옵니다. 보자 잘 익었나요? 와, 알이 이만한 거봉포도인데요. 검붉은색으로 잘 익었네요. 바빠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창 이제 바쁜 시기죠. 그렇죠. 지금 뭐 한참 수확을 하느냐고 바쁘죠. 그래서 이 포도라는 것이 한 송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지금까지 수확하기 전까지 노력이 한 10번 이상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참 수확 시기라 참 뭐 기쁨도 있고. 올해가 또 여름에 비가 워낙 많이 왔나요?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다들 걱정 많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비가 많이 온 면에 따지면은 맛이 그래도 유지가 돼줘서 당도도 나가고 그래서 좀 걱정은 조금 덜 합니다. 제가 바로 힘찬 게 아니겠습니까? 일손이 귀한 만큼 저도 열심히 거들어들었는데요. 달콤한 포도 향기에 힘든 것도 잠시 잊게 되더라고요. 천안 거봉포도는 알이 크며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데요. 포도에 함유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혈액순환과 소화 촉진,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쁘게 잘 익었네요. 네. 천안 포도는요, 공기가 맑고 기온도 딱 맞고 그래서 이 천안에서 나오는 포도는요 정말 맛있어요. 당도 측정기에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자, 확인. 야. 맛있어요. 18브릭스 나오는데요. 네. 맞죠? 네. 야, 정확합니다. 이 천안 포도는 거봉은 18브릭스 정도. 그만큼 당도가 높다는 거죠. 달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달콤한 천안 포도는 재배법과 농약 등을 엄격하게 관리,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품질 좋은 포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천안포도 수출 유통센터. 이곳은 50여 과수 농가에서 수확한 고품질 포도의 공동 선별장인데요. 포도의 저장과 선별, 검사와 유통 등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합니다. 천안포도는 5년 전 농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출기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지금 정성스럽게 포장되고 있는 이 포도가 특별한 포도라면서요. 그렇죠. 맛있는 포도죠. 예, 전 세계의 입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포도입니다. 아니, 포도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에 가서 그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그들의 입맛이 어떤 건지 찾아서 우리가 수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FTA로 수입 포도가 들어오면서 국산 포도의 설 자리는 좁아졌고요. 수출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접 해외 시장 조사와 설명회를 열며 꾸준히 천안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한 결과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됐는데요. 매년 주문량이 늘면서 현재 8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칠레 포도가 막 쏟아져 들어와서 내수 시장을 잠식해갖고 저희 농민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을 때, 야, 우리도 설 곳을 찾자 해갖고 일반 포도가 들어올 때 우리는 프리미엄급 포도를 외국에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포도는 각국의 검역 요건에 맞춰 까다롭게 생산되는데요.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재배법부터 농약의 종류까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 모아서 뭐 미국으로 보내고 뉴질랜드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미리 그 농장이 지정이 된다면서요. 저희는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요구하는 단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재배 용법으로 이제 농민들을 관리하고 포도밭을 이제 관리해가지고 그 이제 수확하고 그 이제 뭐 버처팔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나라에서 이제 요구하는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같이 이제 다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해가지고 재배하고 있어요. 신이 내리는 과일 포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웰빙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포도잼으로 만들어두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겠죠. 포도는 그냥 먹을 때 좋고 네. 또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잼인데 네네. 다른 요리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포도청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매실청 만들듯이 포도청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질 페스토를 만들듯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 페스토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양념이나 아니면 드레싱, 소스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껍질째 즙을 낸 포도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믹서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냄비에 넣고 끓이기 전에 다시 한번 체에 걸러주면 사먹는 잼이 부럽지 않은데요. 이렇게 걸러진 포도즙은 설탕을 넣고 끓여줍니다. 걸쭉해질 때까지 저으면서 끓여주면 달콤하면서도 풍미 만점 포도잼 완성! 포도가 들어간 한상입니다. 또 고급 레스토랑에 와 있는 느낌이네요. 이 샐러드도 올리브 대신 포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크. 스테이크 위에 올려진 소스가 이게 포도잼을 베이스로 이용한 소스예요. 네, 맞아요. 와. 포도잼하고 포도 페스토 두 네. 가지만 가지고 만들었고요. 거기 더해서 발사믹 식초, 포도주로 만든 식초거든요. 그거 조금 같이 곁들였어요. 포도잼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 만든 포도 페스토. 그윽한 포도향이 고기에도 촉촉하게 배어 있는데요. 한입 크기로 잘라 입에 넣으면 과일을 먹는 기분이랄까요? 요즘 길러지는 집콕 생활에 요리하는 시간도 늘고 있는데요. 포도를 이용한 새로운 집밥 레시피로 식탁이 한결 더 풍성해졌습니다. 야, 맛있네요.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달콤하면서도 새콤하고. 야, 모든 요리가 역시 제철 나오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최고인 거죠? 보라색 그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잖아요. 안토시아닌은 눈에 좋다고 하죠. 눈에 좋은 건 간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포도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듯이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곤할 때 한 송이만 드셔도 이제 금방 당 떨어졌다 이럴 때 드셔주시면 되게 좋은 그런 과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리로도 드셔도 좋지만 과일로도 드시면 아주 좋은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천안의 포도 농장에선 수출을 앞둔 거봉포도와 샤인 머스켓이 탐스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자부심과 정성이 포도의 달콤함에서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국부터 시작해갖고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이런 식으로 넓혀 나갔고 동남아 쪽으로도 인도네시아, 태국 뭐 등등 나가면서 저작년에는 두바이까지도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뭐 글로벌 GAP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저 유럽 쪽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포도는 호두, 배와 함께 천안의 3대 명물인데요. 입안에서 퍼지는 달콤한 맛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수입국과 신뢰를 쌓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천안 농민의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 담긴 천안포도. 이 정도면 믿고 드실 수 있겠죠? 올가을 천안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세계인이 함께 먹는 천안포도 만나봤습니다. 뭐 이 천안포도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맛이 좋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더 고무적인 거는 과수농가 농민들이 직접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또 그 까다로운 검역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그런 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과 마트에 수입산 포도가 등장하면서 천안 농민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요. 처음에는 시장 조사도 직접 나서고 또 생산 계획서를 만들어서 각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끈질긴 열정과 노력 끝에 여러 나라에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제 수출길도 열린 건데요. 특히나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검역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을 맞춰서 매년 수출량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예. 와, 세계인이 함께 먹는 포도라고 생각하니까 자부심도 느껴지고 저도 네.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포도잼으로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어도 좋고 스테이크에 활용해도 참 좋겠더라고요. 네, 포도 같은 경우는 후식이나 간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이 포도를 조금 더 오래 특별하게 드시고 싶다면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뭐 포도잼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올리브 오일과 섞어서 페스토를 만들어서 다른 요리에 활용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올가을 천안포도 드시면서 더욱더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포도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이 가을 햇살에 비타민 D 충전하시고 포도 한 송이로 피로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가족 여러분의 쌓인 피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포도 한 송이는 아니지만 네. 퀴즈로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의 피로를 없애드리겠습니다. 네, 유익하고 재밌고 알찬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 하고요.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5문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민주주의, 2번 자유주의, 3번 사회주의. 네.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자유주의겠습니까? 사회주의겠습니까? 민주주의겠습니까? 네, 예. 첫 번째 네. 문제 가볍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이 주인인 이 주의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상 듣던 주의입니다. 오늘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민주주의가 정답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정치를 실행하는 주의나 제도, 사상을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의 두 낱말 국민과 지배가 합쳐져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네, 오늘은 2007년 유엔에서 제정된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낸 말인 만큼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뭐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였다고 네. 볼 수가 있고 이제 본격적인 퀴즈는
두 번째 문제부터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과일에 설탕을 넣고 약한 불로 졸여서 만든 식품으로 토스트나 롤과 같은 빵에 버터와 함께 발라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조청, 2번 시럽, 3번 잼. 네. 뭐 다 앞서- 달달한 거예요. 네, 뭐 포도로 만든 이것을 소개해드리기도 어. 했고요. 무엇보다 이 아침이 좋다 이 퀴즈 푸는 시간이 아주 재밌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꿀잼 시간인 만큼 이 시간을 통해 이 문제도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아, 힌트도 재밌다. 아, 꿀잼. 네. 재밌네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과일로 이것을 만드는데요. 앞서 포도로 만든 이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3번 잼이 정답이었습니다. 잼은 과일을 으깨거나 썰어서 다량의 설탕을 넣고 끓여 졸인 것으로 점성이 강하며 고농도의 당분이 미생물의 성장을 막아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저장식품입니다. 네. 앞서 포도잼과 포도 페스토 만드는 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가격이 저렴한 이 제철에 미리 만들어 놨다가 다양한 집콕 요리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SNS에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글을 게시할 때는 반드시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뭐 유명 연예인들이 이걸 밝히지 않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비난의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요. 네.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네. SNS에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글을 게시할 때는 광고임을 밝혀야 할까요? 아닐까요? OX 상식선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SNS에서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저만 해도 물건을 구매할 때 뭐 블로그 같은 그런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곤 하는데요. 네네. 뭐 내돈내산 이걸 보고 구매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더 이상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공정위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좀 정확한 정보를 잘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쉼 없이 달려갑니다.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의 일정 거리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하이파이, 2번 와이파이, 3번 와이브로. 네. 아재 개그일 수도 있는데 네. 아니 요즘 아이들도 좀 많이 쓰긴 해요. 네. 이게 좀 왜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거 파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물어보면 이거 파이. 이건 파이. 네. 네. 이 모양이 실제 또 이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근거리 통신망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다 선택하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와이파이가 정답이었습니다. 와이파이는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를 이용해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칭하는 기술입니다. 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이 와이파이가 이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와이파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벌써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만 남겨놓고 있네요. 다섯 번째 문제, 바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흰 파도를 일으키고 작은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의 세기를 가졌으면 초가을에 선들선들 부는 바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건들바람, 2번 남실바람, 3번 산들바람.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힌트를 좀 행동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왜 자꾸 다 건드려요? 네, 제가 이것저것 건들고 있죠. 왜 건드리는 거예요? 왜? 건드릴까요? 예. 네. 자, 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건들 예,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건들거리시죠? 그러니까요. 예.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이 초가을 바람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건들바람이었습니다. 건들바람은 초속 5.5에서 7.9m 속도로 부는 비교적 약한 바람으로 바다에서는 물결이 일고 육지에서는 먼지가 일면서 종이 조각이 날리고 작은 나뭇가지를 미세하게 흔들 정도의 강도를 가진 바람을 말합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서남포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이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태풍과 수해 때문에. 그래서 이 천안 이 과수농가도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괜찮았습니까? 물론 예년에 비해서는 좀 생산량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 또 비가림막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았다고 하고요. 또 당도가 또 비가 많이 오면 좀 떨어져서 걱정을 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당도도 높아서 품질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믿고 드셔도 돼요. 그렇군요. 예.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그래 이 맛이야 입맛 돋우는 가을의 맛인데요.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을의 맛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죠? 네. 근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꼭 맛있는 음식 먹고 네. 이 후식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뭐 케이크라든지 네. 쿠키라든지 과일. 근데 요즘에는 이 디저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색을 입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디저트 하면 밀가루로 만든 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쿠키라든지 케이크라든지. 그런데 이제는 쌀로 만든 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쌀쌀하고 빵빵한 쌀 디저트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쌀로 만들어 건강한 디저트 맛있어요. 형형색색 보기만 해도 달콤한 디저트의 세계. 디저트도 이제는 개성시대? 개성시대 받고 건강시대 갑니다. 귀염 뽀짝 생긴 새부터 든든하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색 디저트가 떴다. 몸에 좋은 떡이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디저트가 맛도 있다.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쌀 케이크부터 100년 가게에서 쪄낸 이색 설기, 세계에 대해서 비건 빵까지 쌀쌀하고 빵빵한 디저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무럭무럭 살찌기 좋은 계절. 쌀로 만든 디저트 열전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월영교. 안동의 랜드만큼 월영교만큼이나 유명한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심상치 않은 비주얼 자랑하는 첫 번째 주인공 퓨전떡 등장. 이거는 앙버떡. 이것은 흑당백설기. 그러하다 SNS 타고 인기는 일파만파.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이색설기. 팥소와 버터의 환상조합부터 달콤한 흑당까지. 오늘 떡의 변신은 무죄예요, 무죄. 저희 집은 할머니 때부터 방앗간을 해서 늘 떡 만드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떡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다 치즈, 초코, 앙버터 등이 들어간 퓨전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떡 하나로 지켜온 100년간의 약속. 할머니가 찌던 떡맛 그대로 대를 이은 방앗간 외길 인생. 이제는 고객의 입맛에 딱 맞게 변신. 퓨전떡을 통해 맛의 소통을 시작합니다. 많이 쪄내고 있습니다. 요즘 퓨전떡의 인기가 많아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많이들 찾아주시기 때문에 많이 쪄내고 있습니다. 퓨전 떡의 전통 떡까지 설계 하나의 종류만 해도 무려 흑당, 치즈, 오곡에 팥소와 버터가 힘을 합쳤습니다. 이 조합 옳습니다. 옳아요. 떡집 떡은 진짜 딱 떡 맛이 나는데 여기는 떡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빵이랑 떡을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맛을 다 갖추고 있어요. 포슬포슬한 모양새만 봐도 절로 보이는 군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보기 좋은 떡에 하나 더 통통 튀는 아이디어까지 더했습니다. 꿀조합 이색 설계부터 건강한 전통 떡까지 모두 맛보러 오세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쌀로 만든 저희 퓨전 떡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많은 분들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는 여러 가지 퓨전 떡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소한 설계에 퐁당 빠졌다면 이번에는 비주얼 쇼크 자랑하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서 문경 오미자 청년몰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이거 쌀로 만든 거래요. 와, 신기하지 않아? 엄청 신기하다. 너무 이뻐요. 이제 꽃이라고 해도 생화 같아, 생화 같아. 너무 이뻐요. 선물. 이곳은 떡인가 케이크인가 동공확장 감탄사 연발 눈호강 제대로 시켜주는 화려한 떡 케이크 되시겠다. 어서 오세요. 떡 케이크가 너무 예쁘죠? 화려함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시성강탈 떡 케이크. 뽀얀 떡에 화려한 꽃까지. 그야말로 여심 저격 중인 비주얼인데 이렇게 예쁜 걸 먹을 수 있다고요? 네, 먹을 수 있는 케이크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서 와. 떡 케이크 만들기는 처음이지. 화려한 꽃이 어디서 피었나 했더니 이렇게 쓱쓱 팥소에 고운 색을 입혀 짜고 빚어주면 완성이란 말씀. 당신을 금손으로 인정하노라. 이직을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문경 청년몰에서 청년상인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20대 청년 상인들이 쉽게 창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청년몰에서 월세도 지원을 해주고 일부 인테리어 비용이나 경제적인 면을 지원을 해주셔서 크게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수한 떡 위에 피어난 화려한 꽃의 향연.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떡과 케이크 아니겠어요? 미모 열일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예쁜 떡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맛좋고 아름다운 떡 케이크로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드세요. 화려한 쌀의 변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특별한 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성에 자리한 뉴 핫플레이스를 찾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쌀빵은 쫄깃하고 촉촉한 그런 맛입니다. 몸에 좋은 쌀빵이 맛은 없을 거라는 편견 누가 말했죠? 촉촉하고 쫄깃쫄깃 쌀로 만들어 건강하고 쌀로 만들어 더 맛있는 쌀빵의 무한 매력. 제가 영양사 일을 하다가 원래는 취미로 베이킹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밀, 계란, 우유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거리를 조금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쌀빵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건강까지 담아 구워낸 쌀빵. 어떻게 하면 몸에 좋지 않은 재료는 과감히 배제하고 맛은 고스란히 간직한 빵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컸다고 하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 비건빵. 그런데 비건빵이 뭐예요? 비건빵이라 하면요. 우유, 버터,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동물성 재료가 빠진 그런 빵이고요.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이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부담이 없는 빵입니다. 비건빵은 우유, 버터, 계란 등 동물성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아 화려한 풍미는 없지만 오히려 담백하고 먹어도 속이 편해지는 그런 매력.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쌀빵.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제가 원래 빵을 좋아하는데요. 여기 쌀빵집이 생기고 나서 이게 먹어보니까 쫀득쫀득한 맛이 자꾸 맛을 땡겨요. 이게 그래서 자주 옵니다.
쌀로 만들었어도 엄연히 빵은 빵, 쿠키부터 감자빵, 모닝빵, 파운드에 식빵 등등 종류만 해도 다양한데요.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 비건이라 하면 거창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특정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러지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가까운 의성에서 갖고 온 빵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한 쌀빵에 맛을 더했습니다. 쌀로 만든 빵, 비건빵 많이 드시러 오세요. 글루텐 프리, 쌀로 만들어 속 편안하고 쌀로 만들어 더욱 쫄깃한 우리 지역 디저트 삼매경. 100년을 이어온 방앗간의 화려한 퓨전 썰기부터 눈길 사로잡는 꽃의 향연, 떡 케이크 위에 피어난 꽃송이로 눈호강 톡톡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건강한 비건빵, 쌀빵까지. 여러분도 쌀쌀한 디저트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네, 쌀로 만든 쌀 디저트의 세계 잘 봤습니다. 쌀이 우리 몸에 더 잘 맞고 건강에 더 좋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죠. 네. 이 퓨전 떡과 퓨전 케이크, 이 화려하면서도 참 먹음직스럽네요. 네, 건강까지 생각한 이 쌀빵,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예. 종류도 다양하고요. 밀가루로 된 빵을 먹었을 때 좀 더부룩하셨다 하는 분들은 이 쌀빵은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담백하다고 하니까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래요. 네. 요즘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가까운 교회라도 드라이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때 보면은 종종 바이크를 탄 네. 라이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런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분들을 보게 되면 눈길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예. 요즘 같은 날씨가 참 바이크 타기 좋은 계절인데요. 만약 아버지와 딸이 함께 바이크를 탄다면 어떨까요? 그 주인공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일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 특별한 취미를 선택한 부녀가 있습니다. 거친 두 바퀴로 세상을 달리며 지루할 틈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딸. 그들의 행복한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원주의 한 공원에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람다 그리고 바이크를 즐겨 타는 이다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바이크 타는 이영복이라 합니다. 오늘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은 PD님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한번 따라오세요. 평소 시간이 날 때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 함께 라이딩을 즐기는 부녀. 오늘은 어디로 떠나는 걸까요? 자, 출발해 봅시다. 출발. 놀러 날라. PD님이 우리 어디 가는지 꿈에도 모르시겠지? 모르지 그럼. 가서 시원하게 수박도 먹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잖아.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착한 곳은 부녀만의 힐링 장소라는데요. 저희 여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어디신가요? 깜짝 놀라셨죠? 여기 어디냐면 저희 주말 농장이에요. 집에서 20여 분 거리의 이곳은 아버지 영복 씨가 14년간 갖고 온 소나무 밭이자 두 부녀가 종종 찾아와 휴식을 취하는 주말 농장입니다. 어떤 나무 하지? 요거. 요거? 응. 밀린 농장 일은 물론 가볍게 라이딩까지 즐길 수 많이 있어 자랐네, 자주 찾는 곳인데요. 이게 몇 년 된 거더라? 14, 15년 된 거지. 잘라주고. 서툰 솜씨지만 손을 보태는 다람 씨. 바이크를 타면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힐링이 되네, 마음이. 땀 흘리고 난 오후 부녀는 원두막 데이트를 즐깁니다. 7개월 전 라이딩을 다니면서부터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된 두 사람. 바이크라는 공통의 취미를 공유하며 둘만의 추억을 만들고 있는데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동료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누는 아빠와 딸. 그런데 아빠가 처음부터 바이크를 좋아했던 건 아니라네요. 그건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건 제가
저희 집에도 그 바이크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진짜 아주 극구 반대를 하다가 뭐 몰래 한 5년을 탔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아빠 좀 허락해달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자전거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타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관심이 항상 있었는데 아빠랑 아무래도 같이 가족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빠 지금 가서 뭐 차 한 잔이라도 마실까? 그러면 오케이 이러면은 나가서 바람 쉽게 쐴 수 있고. 한 3년 전에 그때는 이제 형님 저 바이크였는데 몰래 훔쳐가지고 한번 잠깐 엄마랑 데이트할 때 네. 뒤에 태우고 다니셨대요. 바이크는 위험하다고만 여겼던 영복 씨. 그러나 다람 씨의 권유로 올해 초 2종 소형 면허 자격증에 도전하고 딸과 함께 바이크 여행을 하게 되면서 오토바이만의 새로운 매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제가 저걸 과연 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몸이 기억을 하는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일 갔다 오시고 또 면허 학원 가면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마다 아빠 할 수 있어. 이거 아빠의 마지막 도전일 수 있어. 무조건 따야 돼. 이러면서 응원을 했죠, 많이. 진짜 이렇게 자동차보다 이게 직접 바람을 느끼고 이 주변 사물을 딱 보고 간다는 게 아주 죽이네 아주. 워낙 위험해서 단지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같이 해보니까 뭐 이렇게 과속 안 하고 장비 완전 갖춰서 잘 타면은 또 아주 새로운 세계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딸과 함께 바이크 여행을 시작한 이후 아버지의 일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놀이기구, 산악자전거 등 처음 경험해보는 것도 많아졌고요. 무엇보다 무기력하던 아버지의 일상이 반짝반짝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딸 다람 씨의 덕분이라네요. 뭐 자랑하려면 한이 없죠. 뭐 편집서부터 노래, 뭐 작곡까지 뭐 아주 어떻게 노래 한번 좋은 노래 한번 불러봐 주면 어떠나? 뭐 하지? 오늘 모처럼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구름 한번 불러볼까? 그렇지. 하늘에 구름 붙어 있네. 박수 리듬. 그 등실 너는 구름이야 항상 내 맘에 떠 있어 그대 없이 난 뜬구름 구름다리를 내어준다면 나 살포시 건너가 사실 다람 씨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8년차 싱어송라이터이자 30여 곡의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한 뮤지션인데요. 전공이 실용음악 작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화음악이나 영상음악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불러줄 사람을 항상 찾기가 번거로워서 제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됐고요. 가사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위로나 MBC의 밤마다 산책을 나가요. 나가서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그 원주시의 그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이 밤을 많은 분들이 밝히면서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런 데서 공감을 얻으면서 만든 노래들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이제 제 이야기를 또 많이 담고 싶더라고요. 엄마의 이제 성함이 춘희자셨는데 그래서 제목이 봄춘 빛날 희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떠나신 그런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 있었지? 딸이 우드메라는 데 사줘가지고 우리 타고 같이 왔어. 생전에 있으면 뒤에 같이 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 텐데 참 아쉽네 그래야. 아빠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일에 약간 의욕이 없으셨어요.
그 화초를 다시 키우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셨고 동시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게 되시면서 이제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기셨죠. 진짜 그 모습 보고 사들이길 잘했다 오토바이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람 씨의 선물은 아내의 부재로 삶의 의욕을 잃었던 아버지에게 또 다른 인생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녀가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람아 앞으로 그 바이크 취미생활 잘 하면서 아빠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해주는데 너무 고맙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한다. 인생 후반전, 바이크의 거친 두 바퀴로 삶의 행복을 찾은 아버지 영복 씨와 재주 많고 끼 많은 사랑스러운 딸 다람 씨의 행복한 삶의 질주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를 함께 타는 부녀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네. 대부분 많은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크 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작 본인만 타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바이크를 탄다. 와, 제가 저분의 입장이라면 네. 뭐 행복이 2배, 3배, 아니 그 이상 될 것 같은데 네. 참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따님이 네. 또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 참 보기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보통 바이크를 탄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말리기 마련인데요. 예. 딸의 취미를 존중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더욱더 행복해지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좀 안전하게 바이크 타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네. 이 로망이다, 이 바이크 타는 게 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송을 보고도 집에서는 네. 꿈쩍 하나 하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아직은 예. 조금 더 설득을. 좀 더 설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9월도 중순에 접어들면서 깊어져가는 가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20.9도로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28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기 흐름은 좋아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들면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7도, 세종과 대전 28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이른 새벽까지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이후로 모레 늦은 새벽 한때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그래 이 맛이야, 입맛 돋우는 가을의 맛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507번님, 요즘 꽃게가 제철입니다. 와. 살이 통통해서 정말 맛있어요. 네. 꽃게 푹 쪄서 살 발라먹는 그 재미 먹어본 사람만 알죠? 또 침이 고이네요. 네. 달큰하고 쫄깃한 제철 가을 꽃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저희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이렇게 쪄서 먹어도 좋고 네. 또 꽃게탕으로 해서 먹어도 좋고. 얼큰하죠. 예, 예,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0587번님, 가을을 알리는 신호탄 중 하나인 햇밤. 토실토실하고 고소하며 달달한 것이 가을 보약이네요. 삶아 먹기도 하고 생으로 오독오독 씹어 먹기도 해요. 전 생으로 먹는 그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달짝지근하면서도 네. 그렇죠. 예, 저도 이게 생밤 좋아하는데. 예. 3714번님, 가을에는 역시 주꾸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고죠. 신랑이 낚시를 해서 잡아온 주꾸미로 샤브샤브를 해서 먹었는데 쫄깃쫄깃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희 딸들도 잘 먹더라고요. 네. 또 남편, 아빠가 직접 잡아온 거니까 야, 더 맛있죠. 그렇죠. 예.
5342번님, 시원한 가을이 찾아와서 친구들과 만났더니 친구가 솜씨발이도 해주고 텐동 맛집도 소개시켜줬어요. 비록 가을 음식은 아니지만 친구와 가을을 시작하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네. 와. 뭐 음식도 중요하지만 네. 누구와 함께 먹느냐. 물론이죠. 이것도 추억을 쌓는 중요한 조건 아니겠어요? 네. 가을 추억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 7471번님, 해산물이 가득 찬 해물찜은 가을에 먹어야 더 맛있죠. 매콤하게 먹고 알밤 하나 까먹으니까 와. 정말 가을을 한 번에 다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맛입니다. 네. 오. 그러니까 해물찜 먹고 나서 네. 그 매콤함을 좀 오. 가시게 하기 위해서 밤을 또 드셨고. 밤까지. 괜찮네요. 네, 아침부터 배고파지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을의 맛 사진 잘 만나봤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외식비가 많이 올라 제대로 된 밥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기 진정한 고수들이 추천하는 가성비 맛집이 있습니다. 최고의 재료는 물론 어머니의 손맛까지 더해져 든든하게 속을 채울 수 있는 곳들입니다. 내일 아침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성비 맛집을 만나봅니다. 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해서 마지막 모의 평가가 내일 치러집니다. 네. 재학생과 또 졸업생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미니 수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 이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를 위한 온라인 시험도 마련이 된다고 하죠. 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응시생이 4,061명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재수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클 텐데요. 끝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